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이수민입니다. 우리의 몸속에서 제자리에 있어야 할 장기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이런 현상을 탈장이라고 하는데요. 해마다 6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이 탈장 때문에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노년층이나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했는데 최근엔 무리한 운동과 과도한 활동으로 젊은 층에서도 탈장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일본외과 전문의 이종찬 선생님과 함께 탈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님. 네. 저희가 장기가 튀어나왔을 때 이런 걸 탈장이라고 하는데 혹시 탈장이 정확히는 어떤 질환인가요? 배 안에 있어야 될 장기나 조직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밖으로 돌출되어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육과 근막, 우리 배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조직들을 이제 복벽이라고 부르는데요. 근육과 근육 사이에 이 근막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소실되거나 약해지거나 하면 내부 장기를 짱짱하게 잡아줘야 될 게 힘이 없어져서 툭 밀려 나오는 이런 걸 탈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부위가 어떻게 돌출됐냐에 따라서도 탈장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들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 건가요? 뭐니 해도 가장 많이 보일 수 있는 것은 서해부 탈장이 있겠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탈장을 차지한다고 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발생률이 많이 높습니다. 앉아 있으면 접히는 이 부분, 튀어나와서 있는 부분, 이쪽을 서해부 탈장이 있고, 이거만큼 흔하지는 않지만 이제 대퇴부, 이제 허벅지 안쪽, 서해부에서부터 밑에 생기는 대퇴부 탈장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흔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이제 배꼽 탈장인데요. 이런 경우는 한 살 때까지 지켜보면 저절로 소실되는 경우가 많아요. 더 성장한 이후에도 배꼽 탈장이 남아있으면 수술적 처치를 해줘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탈장에 대해 궁금해하는 점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네. 탈장은 왜 생기나요? 선생님, 탈장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생기는 건가요? 이 서해관이 막히지 않은 채로 태어나게 되면 이게 선천성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다른 복벽에 비해서 약합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지내다 보면 배에 힘을 줄 일이 많아요. 이런 압력이 가해졌던 분들이 흔적으로 나오면서 이 서해관이 느슨해지면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노인이 돼서 튀어나온 이런 후천적 요인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궁금증인데요. 탈장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탈장은 대부분 어느 부위가 딱 돌출됐을 때 이게 탈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돌출되지 않는 탈장도 있는 건가요? 많이들 알고 계세요. 튀어나오면 탈장이구나.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또는 진찰을 통해서 특정 부위가 돌출돼서 튀어나오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건 보건성입니다. 눕거나 배에 힘을 빼거나 하면은 쏙 들어가요. 이 증상만 확실하다면 특별히 다른 검사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탈장 초기인 경우나 이렇게 눈으로 볼 정도로 많이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약하거나 뚱뚱하신 분들, 지방이 많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증상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아픈 건 아닌데 뭔가 좀 뻐근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CT나 초음파 같은 추가적인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서 탈장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빨리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네.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궁금증입니다. 치료해도 재발할 수 있나요? 아무래도 치료가 다 끝나면 이제 아예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재발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탈장은 후천적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치료를 해서 탈장을 교정을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배에 힘을 줄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매일매일 대변 봐야죠. 혹시 또 감기 걸리면 기침해야 될 수도 있을 테고 분명히 재발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방법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1%에서 5% 정도로 보고되고 있어요. 간경화, 천식 같은 간경화 있는 분들은 간경화 탓으로 복수가 많이 차요.
그다음에 천식, 늘상 기침을 달고 사는 분들, 이런 분들 계속 기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간경화나 천식이 있는 분들도 탈장 재발 확률이 높을 수가 있게 됩니다. 탈장에 관한 궁금증 좀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선생님, 그럼 탈장 치료도 좀 궁금한데요. 탈장되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탈장은 복벽에 구조적인 문제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떤 약이나 주사를 통해서 이런 부를 보강하는 방법은 없고, 수술적으로 이 약해진 근막을 보강해 주는 게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요즘 복강경들 많이들 일반 분들도 알고 계시는데, 탈장도 복강기로 많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1cm 미만의 작은 구멍을 3개 뚫어서 내시경 장비처럼 들어가서 하는, 흉터도 더 적으니까 절개부에 비해서 미용적으로도 우수한 효과가 있고, 통증이 적어서 일상생활로 복귀가 굉장히 빠르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게 수술이니까요. 필요하죠. 그렇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응급치료가 필요하다는 것도 들었는데요. 어떤 경우인가요? 장이 튀어나오는 경우, 장 내부에는 대변 음식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같이 탈장돼서 튀어나왔다가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경과를 하게 되면 이제 장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요. 허혈성 변화, 개사가 진행되고, 그런 경우에 장이 터집니다. 장 천공되면 폐혈증으로 갈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응급수술이 필요해야 될 수도 있고, 회복도 많이 더디게 돼요. 그래서 이런 장 괴사나 천공이나 폐혈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을 때 미리 수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실제 환자분들의 사연 속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잘 듣고 그에 맞는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는 34세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배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부위가 있어요. 누우면 다시 들어가 보이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탈장 같아서 걱정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프지도 않고 별거 아니라면서 병원에 안 가려고 하세요. 그냥 지켜봐도 될까요? 아니면 치료를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이렇게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으면 사실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래도 괜찮은 걸까요? 탈장 수술은 예방접종과 비슷한 개념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건강할 때, 몸 상태가 괜찮을 때 수술 받으면 큰 후유증 없이 금방 회복될 수 있지만, 이건 방치라면 장괴사나 또는 장폐색증, 특히 연세가 많은 고령이시라면은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회복이 더 많이 늦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하실 때 병원 방문하셔가지고 전문의와 상담해보고 빨리 수술을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후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병원부터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방접종과 같은 수술이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인데요. 28세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스 트레이너로 매일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탈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몇 달 후 중요한 대회가 있어서 최대한 빨리 몸을 만들어야 하는데 언제부터 무리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고강도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언제부터 고강도 운동을 할 수 있나요? 수술 방법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숙성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 3, 4주 정도까지는 일상생활을 제외한 운동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수술 이후 1개월쯤부터는 복압을 증가시키지 않을 정도의 운동, 숨 차지 않을 정도의 산책이라든지 가벼운 몸풀기 정도, 이런 거 정도로 점차 지금부터 이제 운동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배에 힘을 줄 일이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일반인에 비해서 재발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세부적으로는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보셔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 윗몸 일으키기 같은 좀 가벼운 운동들을 집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도 맨날 하면 탈장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윗몸 일으키 같은 경우에는 복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오래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근막이 약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순기능을 누리면서 이런 경우 탈장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알면서 같이 운동하시면 좀 더 발견을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번 시간에는 퀴즈를 풀면서 이 탈장에 대해 조금 더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주시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앞서 한 얘기를 잘 들으셨으면 아마 충분히 답을 유추해낼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자, 문제 나갑니다. 탈장은 남성에게 더 흔하게 발생한다. O, X. 기본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이 서해부 탈장 때문에 남자분들이 비율이 훨씬 높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O 하겠습니다. 안 바꾸시겠어요? 네, 그대로 O 할게요. 맞습니다. O입니다. 고환이 복강 내에 있다 밖으로 나간다는 발달상의 이유 때문에 서해관의 존재로 인해서 남자의 경우가 탈장이 많고 서해관이 막힌 부분이 다른 복벽에 비해서 약해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복압 증가되는 상황에 노출됐을 때 약해져서 탈장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서해관이 존재하기는 하나 서해관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는 서해부 탈장의 발생 빈도가 남성보다 낮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도 주시죠. 자, 두 번째 문제.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가족력이 있으면 탈장 위험이 높다. O, X. 조금 어렵긴 한데요. 저는 생활 습관이 오히려 탈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복압을 평상시에 많이 쓰냐. 그래서 저는 X 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탈장이 많긴 하지만 선천적으로 근막이나 근육의 장력이 약하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체 결체 조직을 하면 콜라겐 성분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유전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근막 자체의 장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률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너무 새롭게 알아가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서해부 탈장 같은 경우는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유전적 요인을 가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는 하죠.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탈장에 대해 정말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있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탈장 환자들에게서 종종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요. 사는데 당장 큰 불편함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진 채로 지낸다는 특징도 있긴 합니다만 이 서해부라든지 배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들 앞에 보여주기 좀 민망한 얘기할 좀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진료 보기를 주저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탈장은 우리 어르신들이 지내오신 삶의 흔적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거나 그렇게 여기실 게 아니라 당당히 자녀분 손잡고 진료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이종찬 선생님과 함께 탈장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